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쉬운 인공지능 스마트폰으로 배워보기 오늘 2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럼 이번엔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궁금한 것들, 이제 평소에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을 챗GPT에게 모두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질문을 메시지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프롬프트 작성합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뭐 이런 것들 가끔 좀 궁금해지시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질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이 퀴즈에 답변하실 수 있으신 수강생 여러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딜까 갑자기 궁금증이 이렇게 높아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한번, 제가 프롬프트를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봤더니, 어, 이렇게 바로 답변을 주죠. 죄송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면적은 뭐 이렇게 되고 로마에 둘러싸여 있으며 교황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답변을 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이제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시국인데, 어, 이제 이곳은 이제 국가로 인정이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마 여권에 바티칸이라고 따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천주교의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이제 여권으로 발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세계 최초의 인류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세계 최초의 인류는 누구인지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죠.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보내봅니다. 했더니 정말 우리가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만약에 정말 그냥 컴퓨터랑 대화를 했다면은 얘가 세계 최초의 인류는 누구예요? 그냥 이렇게 딱 단답형으로 줬을 텐데 이게 바로 얘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세계 최초의 인류는 명확하게 지목할 수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따르면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이거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해줘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하죠. 뭐 화석이 언제 나왔고 뭐 그래서 최초의 인류는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과 초기 인류 종들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라고 굉장히 전문적인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단답형이 아니라 정말 대화를 하듯이 어떤 증거에 따라서 어떤 학술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전문적인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과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뭐 학교에서 과제를 하는데 세계 최초의 인류에 대해서 알아오세요라는 이런 과제가 있었을 때 요새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챗GPT가 이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과제에다가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보다 좀 이제 학습하려는 의지를 좀 저하시키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과제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여기 텍스트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를 꾹 한번 눌러보세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를 이렇게 복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주면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요거 복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PC로 미러링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좀 속도가 오래 걸리는데,
한글이 실행이 됐네요. 이제 보통 이렇게 문서 작성하는 이런 한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가 챗GPT에서 이렇게 답변을 줬다. 그럼 이걸 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그럼 이제 복사가 되죠. 복사 이렇게 누르면 이 텍스트가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휴대폰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뭐 카톡 메시지나 또는 뭐 메모장에 한번 복사해서 붙여보세요. 그래서 여기 PC에다가 한글 프로그램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이기 하면은 요게 왜 이렇게 됐죠? 여기 복사가 좀 제대로 안 됐네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복사 이렇게 하고 제가 메모지로 한번 가져가서 붙여볼게요. 메모. 네, 메모지에다가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메모지를 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복사가 됐을 텐데 아까 복사가 잘못됐을까요? 텍스트 선택하고 이렇게 복사해 볼까요? 만약에 복사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요, 요거 텍스트를 이렇게 꾹 한번 다시 누르시고 텍스트 선택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텍스트 선택. 그러면은 이 해당 텍스트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복사하면은 이렇게 문서에다가 이게 지금 복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혹시 되시나요? 예, 저는 왜 복사가 이렇게 안 되죠? 왜 컴퓨터의 문제인가? 예, 아무튼 복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꾹 눌러서 복사를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이메일에다가 한번 그럼 이메일이 여기 지금 연결이 카톡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맞아, 카카오톡이 로그인이 지금 안 돼 있네요. 여하튼 이렇게 복사하셔서 붙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에다가 이메일 작성하실 때 여기 지금 미러링이 좀 잘 안 돼 있었네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이메일에다가 편지 쓰기 가서 이렇게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붙여넣기.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과제나 이렇게 하실 때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이제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거를요, 이제 복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너무 길잖아요. 이거 내가 읽기 싫고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러실 때도 마찬가지로 챗GPT가 이걸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지금 세계 최초의 인류는 누구인가요? 요 답변 그대로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소리 내어 읽기라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읽어줍니다. 음량을 한번 크게 하고 해볼게요. 세계 최초의 인류는 명확한 한 개인을 지목할 수는 없지만 네, 여기 읽어주고 있죠. 고고학적 및 여기 인류학적 위에서 증거에 지금 따르면 재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현대 인류는 요거 아프리카에서 일시정지 한번 기원했다고 해보도록 알려져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읽어주는데 목소리가 좀 어색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네, 이건 인공지능 목소리예요. 사람이 일부러 이제 목소리를 녹음해 놓은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목소리를 생성해서 이 글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꾹 눌러서 텍스트를 꾹 눌러서 소리 내어 읽기 선택해 주시면은 얘가 이제 바로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답변이 좀 내 마음에 딱 들지 않아요. 혹시 다른 식으로 답변을 줄 수 없는지 이럴 경우 응답을 다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텍스트를 꾹 눌러보시고 보시면은 여기에 응답 다시 생성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클릭하시면 응답 다시 생성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다시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와는 좀 다른 형태의 답변을 주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팩트에 이제 사실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가장 이제 최초의 아니군요. 이제 최초의 어 아까 첫 번째 줬던 답변은 이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뭐 이런 학술이 있다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딱 이제 인류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서 얘는 언제 태어났고 얘는 언제 태어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또 새로운 답변을 다시 생성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좀 보셨겠지만은 요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꾹 클릭을 하면은 메뉴가 뜨는데, 우리 아까 텍스트 복사해 보셨죠? 그리고 텍스트를 선택하면은 요 텍스트만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요. 응답 다시 생성도 해봤고 소리 내어 읽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답변이 이제 내가 이 뭔가 다른 답변을 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독도는 누구의 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챗GPT가 일본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경우 우리는 바로 잘못된 응답이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잘못된 응답이야라고 알려주면은 챗GPT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학습을 해서 수정을 할 거예요. 이거 왜 잘못됐다고 하지? 내가 다시 확인해보고 학습해야겠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GPT-4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버튼도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사실에 기반한 질문들을 해 보았는데, 그럼 우리 시점에 관련된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는 과거의 일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환율은 어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메시지로 물어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저희 한번 마이크를 활용해서 음성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이 마이크를 선택을 하시면은 우리 음성을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만약에 이제 권한 설정, 이제 챗GPT가 마이크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허용해 달라 그러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이크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로써 물어볼게요. 네, 마이크를 클릭하면은 지금 제 말을 얘가 듣고 있어요. 여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마이크를 클릭하는 순간 바로 제가 말하는 거를 얘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크 클릭하고, 오늘 서울의 날씨는 어떠합니까? 네, 그랬더니 바로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말하면은 바로 말로써 대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거는 저희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마이크로 물어봤을 때 이거를 그냥 그대로 텍스트를 변환해 주는 것까지밖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마이크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얘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다 끝냈다 그랬을 때는 여기 하여 녹음 중지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은 이제 질문 다 끝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마이크 클릭하시고, 오늘 한국의 날씨는 어떠합니까? 네, 탭해서 중지했죠. 그랬더니 오늘 한국의 날씨는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클릭. 네, 그랬더니 이제 답변을 주죠. 네, 여기 보시면은 오늘 한국의 날씨는 이 챗GPT가
이제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얘도 어디선가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답변을 내놓았는데 오늘 한국의 날씨는 이제 서울에서는 온도가 30도고 뭐 구름이 많이 낀 상태라고 해요. 뭐 다소 덥다는 이렇게 의견을 주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따옴표가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가 어떤 사이트를 보고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답변을 준 건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얘가 사이트 4개를 검색해서 이제 한국의 날씨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니까 이제 관련된 날씨 사이트 4개를 검색해서 바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따옴표를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보면은 파란색 따옴표 클릭을 해보면은 보세요. 요 타임 앤 데이트라는 요 이제 사이트, 요거 이제 미국 사이트인가 봐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날씨를 얘가 한번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이트에서 알려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한 사이트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번 물어볼게요. 환율도 제가 마이크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 알려주세요. 네,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타이핑하기 싫으신 분들은 마이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얘가 다 인식을 합니다. 한국어를 학습했기 때문에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러 환율 알려주세요라고 마이크로 얘기를 했더니 그걸 그대로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줬죠. 그리고 이 프롬프트 그대로 보내봅니다. 네, 보내봤더니 이제 오늘 달러 환율도 이제 얘가 지금 웹 찾아보는 중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이트 3개를 지금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데, 오늘 달러 원 환율은 1달러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니까 어떤 사이트를 참고했는지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채팅서 도구를 사용함으로 계속하려면은 이제 프로 버전으로 이제 사용하라 그래요. 4시간 후에 한도가 초기화됩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검색을 하거나 이제 데이터를 검색해 와서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거 4시간 후에는 요 한도가 초과된다고 하니까 이제 만약에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 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여러 가지 도구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날짜나 환율에 이제 날씨나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물어봤었고요. 마이크를 사용해서도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대화를 지금 이렇게 했어요. 뭐 자기소개부터 해달라 그러고 뭐 날씨, 환율 그리고 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 너무 이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새 주제로 좀 리프레시를 해서 챗GPT가 머리 아프지 않도록 우리 이 대화를 새로 시작하기 대화 주제 새로 시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 상단에 아까 기억나시죠? 우측 상단에 네, 우측 상단에 여기 대화 주제 새로 시작하기 요 버튼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클릭을 하면은 아예 기존에 이제 나누었던 대화는 다 이제 사라진 거고요. 이제 새롭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롭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한 것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왼쪽에 선 두 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인사와 도움 요청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이런 거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물어봤었죠. 그래서 여기 이거 클릭하시면은 우리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에 있는 챗GPT로 다시 한번 오시면 챗GPT로 이제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죠. 우리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과거의 것도 과거에 이제 일반적인 사실도 물어봤고, 그리고 오늘 현재의 환율과, 이제 날씨도 물어봤습니다. 그럼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텍스트로 한번 물어볼게요. 2025년 한국의
경제 전망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한국의 경제 전망이 어떠한지 미래의 것도 혹시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 프롬프트 보내보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나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이제 요렇게 대답을 줍니다. 이제 이것도 그냥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좋아요, 나빠요라고 자기가 근거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 전망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뭐 글로벌 경제 상황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리고 정책과 규제, 뭐 기술 혁신, 뭐 인구 구조 변화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인구 구조 변화 좀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다양한 도전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사실 여기서 뭐 3% 성장할 거예요. 뭐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내놓기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이런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중립적인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